네, 안녕하십니까.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 김성식입니다. 오늘은 이 호텔 메시스 울트라 제품 오실로스코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오실로스코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측정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간단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차량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차량에 이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오실로스코프는 채널이 A, B, C, D 4채널입니다. 그리고 시간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압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먼저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요겁니다. 5세컨드 디비전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측정하는 이 셀을 1초로 할 것이냐, 2초로 할 것이냐, 5초, 10초, 그리고 캔 통신 같은 뭐 빠른 통신을 측정한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1ms 아니면 2ms, 즉 이게 시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한번 5초를 설정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X 누르고요. 현재 채널은 이제 채널 A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채널 B, C, D도 하나씩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는 현재 전압이 20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산소 센서 같은 걸 뭐 측정하겠다 하면 1V 아니면 2V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배터리 연결해 놨으니까 20V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요. 채널 B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채널 B 또한 전압을 몇 볼트로 설정할 것인가? 10V, 20V, 50V, 5V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20V를 해보도록 하죠. 닫고요. 채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D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면 끌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이 색깔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접지 모양 있죠. 즉 이 부분이 0V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채널 A 배터리 연결해 놨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연결했는데 지금 보도록 하죠. 이 전원을 올리고 내리고, 즉 그라운드 0V 그라운드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조정할 수 있어요. 해보도록 하죠. 보이십니까? 잡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대충 여기 맞춰 보겠습니다. 맞추니까 12.18V 정도, 12.23V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1초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셀당 1초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1초부터 10초까지 10칸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한 페이지 지나갈 때마다 보십시오. 페이지가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돼요. 계속 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압과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차량에서 오늘 간단하게 해볼 거는 먼저 압축 압력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압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약간 느리게 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초 정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실로스코프 채널 A에다가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동에 안 걸리게끔 조치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이 차는 그랜저 IG입니다. 2.2 디젤 엔진인데 시동이 안 걸리게 하게끔 이제 인젝터 커넥터를 탈거했죠. 그리고 이 예열 플러그도 탈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설정해주면 압축압력을 간접이나마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2.23V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제가 정지했다가 플레이하고 크랭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크랭킹 하는 거를 한 5초 정도 크랭킹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화면 정지를 해보도록 하죠. 정지했죠. 정지하고 이 화면을 줌인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쪽을 확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전압 눈금자를 당겨서 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제일 떨어질 때가 지금 10.1V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1V 요 경계선을 봤을 때 여기가 피스톤 상사점에 해당합니다. 이 피스톤 상사점에 해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평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린더가 1번이라고 가칭하겠습니다. 1번 실린더면 당연히 이거는 3번, 4번, 2번, 1, 3, 4, 2, 1, 3, 4, 2 해서 어떤 실린더에서 압축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 배터리 전압이 이만큼 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뜻은 압축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가솔린 엔진 그리고 LPI 엔진 그리고 커먼레일 엔진에서 여기가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은 압축압력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실린더 배터리 전압이 하나가 덜 떨어지거나 하강이 덜 되거나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압축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게 규칙적으로 나오면 무엇이죠? 규칙적으로 압축이 적게 나온다는 뜻은 배터리 전압이 계속 적게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바로 압축이 부족하다. 이로써 이제 압축압력 검사를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대전류계로서도 압축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현재 채널 B에 대전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전류 연결되어 있고요. 설정하는 것을 보면 1mV당 암페어 제일 위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러면 650A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0점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보시면 전류계 방향이 있습니다. 전류 방향. 그러면 우리가 크랭킹을 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스타팅 모드 들어가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물려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장착했습니다.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은 동일하게 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A는 20V, 채널 B는 지금 현재 1V 되어 있죠. 근데 볼트가 아니고 암페어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눌러주고요. 그리고 프로브 세팅. 그리고 프로브 세팅에서 대전류계 1A 그리고 100mA 있죠. 여기서 650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닫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전압에서 전류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요걸 터치하면 자 채널 A를 터치하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요걸 터치하면 어떻게 한다? 채널 A가 상하로 움직이고요. 채널 B를 터치하면 어떻습니까? 색깔도 바뀌었죠? 그러면 채널 B가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0, 여기가 0A가 되겠죠. 그러면 정지했다가 시작을 다시 하고 크랭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이상 크랭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정지하고요. 시간축을 줌인해 보도록 하죠. 전압과 다르게 전류에서는 이 상단부, 여기가 상사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실린더 압축 걸리는 전류 값이라 봤을 때는 1번, 3번, 4번, 2번, 1번, 3번, 4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채널 B를 필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채널 B 누르시고요. 저역 통과 필터링 누르시고요. 그 필터를 치려는 게 지금 채널 A가 아니고 채널 B죠. 그러면 채널 A가 아니라 채널 B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량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암페어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제 전류 암페어 눈금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커서를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배터리 전압과 다르게 전류는 여기가 올라가는 점이 상사점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점이 이제 상사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점이 어때요? 일정하게 수평이 되는 거 있죠.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1, 3, 4, 2, 1, 3, 4, 2 실린더가 압축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전압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크랭킹 전류를 이용하셔가지고 압축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실 때는 조심할 점이 있으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내차, 수입차, 어떤 차량이든 크랭킹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크랭킹 할 때 압축을 검사하실 때는 이렇게 필히 예열 플러그, 가열 플러그 가는 전원을 차단을 하시는 게 훨씬 파형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젝터 그리고 점막 코일 커넥터를 탈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휴지에 있는 여러가지 연료 펌프 릴레이라든지 그런 걸 탈거하셔도 되는데 조심할 점은 크랭킹 할 때 일정하게 크랭킹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킹킹킹킹킹킹킹 이렇게 돼야 되는데 킹킹킹 하다가 잔압이 남아 있거나 해서 연료가 조금이라도 유입이 된다면 킹킹킹 하다가 RPM이 연소가 되면서 버벅 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분석이 되질 않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셔 가지고 미스파이어 실린더가 몇 번에 있는지 그리고 몇 번 실린더에서 미스파이어 있는지 그것 또한 이제 다른 차종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듯 이 장비로서 오실로스코프 여러가지 기능을 보여드렸죠. 여러가지 기능 보여드렸으니까 파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부분 그리고 공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를 좀 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이메일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